술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문을 연 62세 전직 교사 김성환 가명씨. 정년까지 채우고 은퇴한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된 삶을 살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 떠도 할 일이 없고 전화 올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살.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술 아니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라며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분들 많습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취미 즐기고 여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낯설고 공허합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돈, 연금, 부동산 얘기만 떠올리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삶을 꾸릴 힘입니다. 그 힘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무너져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술에 의지했던 62세 교사의 사례를 바탕으로 심리적 사회적 일상적 측면에서 어떤 은퇴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3명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은퇴 후 무너지는 일상 할 일이 없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김성환 씨는 교사로서 37년간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늘 학생들 틈에서 살아왔고 회의, 수업, 행사로 쉴 틈도 없었죠. 그런데 정년을 맞이한 다음 날부터는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출근 안 해도 되니 좋은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부르니까 내가 필요 없는 사람 같았어요. 처음엔 아내와 아침을 먹고 공원 산책도 했지만 며칠 지나니 무료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손에 잡힌 게 소주 한 병이었습니다. 처음엔 잠 안 올 때 한 잔, 나중엔 심심할 때 한 잔, 그리고 결국 매일 마셔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일상의 붕괴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하루가 시간표처럼 돌아갔지만 퇴직 후에는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고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그 공백을 못 견뎌 술로 달랜 겁니다. 2. 관계의 단절, 혼자가 된다는 공포.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전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김 씨는 현직에 있을 때는 교사들 모임도 있고 회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순간 그를 찾는 사람도 함께 밥 먹자 하는 이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친했던 동료들도 바쁘단 이유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그때 느꼈어요. 내가 회사라는 틀, 직장이란 시스템 안에서만 존재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은퇴 후 우울감이나 알코올 의존이 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누군가와 소통하며 살아야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 작은 역할 찾기. 다행히도 김 씨는 다시 살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그 계기는 아주 사소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일주일에 2번 책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삶의 리듬을 바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그 후 마을 주민 대상 글쓰기 강좌도 시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술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젠 누가 내게 퇴직 후 뭐하고 사냐고 물으면 당당히 말해요. 삶을 다시 배우는 중이라고. 양복 벗고 나니 내가 아니더라고요. 이모 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한 후 집에 틀어박혀 3개월 동안 TV만 봤습니다. 매일 넥타이 매던 습관이 사라지니 자신이 무너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양복과 직함이 나를 만들어줬던 거죠. 처음엔 아내도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족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예민하냐는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후 우울감으로 병원 상담까지 받았고 우연히 지인의 제안으로 소규모 금융 강좌를 하면서 삶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시사점 직무 정체성에만 의존한 삶은 은퇴 후 정체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일 외에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퇴직하고 나면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 교장 선생님. 하지만 막상 퇴직 후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집에서 각자 스마트폰만 보게 됐습니다. 대화는 일이 사라지니까 줄어들더라고요. 심지어 부부관계도 서먹해졌고 서로 말수가 줄어들다 보니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답답함에 나가봤지만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노인복지관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신청해
새로운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시사점 은퇴 후엔 부부관계나 가족과의 소통 훈련도 필요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관계가 자동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통의 일상이나 소통의 루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하면 논다 했잖아요. 근데 난 논 적이 없어요. 김모 씨는 30년 동안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다 폐업했습니다. 퇴직이 아니라 실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이제 놀면 되겠네라는 말만 들려왔죠. 막상 집에 있으니 눈치 보이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일을 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사점 은퇴 후에는 쉼보다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돈보다 삶의 구조부터.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퇴직금은 얼마나 모을지, 부동산 자산은 어떻게 굴릴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매일 무엇을 하며 살 건지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그 돈도 방향을 잃고 결국엔 외로움과 허무함에 무너지게 됩니다.